네, 안녕하세요. 이번 교환은 중급 문법이죠. 은채로, 때로는 고급에 또 등장하는 문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은채로를 가지고 쓴 교환입니다. 자, 먼저 이 교환을 분석하기 전에 이 목표 문법인 은채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은채로의 경우에는 이런 예문들, 다음의 예문들을 통해서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학생들에게, 자, 여러분, 어제 밤에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창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다시 창문을 닫았어요? 아니에요. 창문을 열었어요. 그대로 잤어요. 창문을 연 채로 잤어요. 선생님은 어제 너무 더웠어요. 에어컨을 켰어요. 그리고 다시 껐어요. 아니에요. 켰어요. 그대로 잤어요. 켠 채로 잤어요. 그래서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한국 집에 가면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런데 민수 씨는 아니면 피터 씨는 한국 친구 집에 갔는데 신발을 신었어요. 벗어요? 아니에요. 신은 채로 방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여러분, 어제 민수 씨는 잠옷을 입었어요. 보통 마트에 가면 다른 옷 입어요. 하지만 어제 민수 씨는 잠옷을 입었어요. 다른 옷 갈아입어요? 아니에요. 잠옷을 입은 채로 마트에 갔어요. 자, 지금 제가 한 서너 개의 상황들을 얘기했는데 이런 어떤 예문을 주고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은채로가 앞에 한 행동이 그대로 유지된 상태에서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을 이제 이 예문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설명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여기에서 은채로를 설명할 때에는 앞에 이제 은채로의 앞에 이 선행하는 이 상태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채로와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리는 게 으면서가 있어요. 으면서의 경우는 두 가지 행동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은채로는 앞에 행위를 한 상태가 유지되고 그 상태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행동은 이미 끝났어. 근데 그 행동을 한 상태가 그 결과가 계속 유지되면 되는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거고, 으면서는 지금 두 가지 행동을 같이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에서 창문을 연 채로 잤어요가 되는데 창문을 열면서 잤어요 하면 창문을 지금 열고 있는데 자는 게 되는 거죠. 굳이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의미로 설명하면 돼요. 자, 예를 들면 앉은 채로 잤어요 하면 지금 앉았어요. 그리고 앉아 있는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그대로 자는 거예요. 근데 앉으면서 잤어요. 앉으면서 자다는 말이 안 되지만 굳이 이제 설명하자면 지금 앉고 있는, 이럴 때는 이제 교사가 몸짓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앉고 있는 모습, 서서히 이제 서 있다가 의자에 앉는 듯한 행동을 보여주면서 잔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일단 은채로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분명히 질문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교수님, 으면서와 뭐가 달라요? 이제 이런 부분이 다른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은채로를 설명할 때에는 이런 유사문법과의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어떤 식으로든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선생님이 인지를 못하면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 오류 문장이 생성되기도 하고 때로는 어색한 예문들을 만들어서 가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정확하게 이 문법의 의미와 기능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죠. 자, 일단 이 은채로는 앞에 행위를 한 상태가 유지되고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 요게 이제 학생들한테 잘 전달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예문과 상황을 통해서 전달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교환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능. 어떤 행동을 한 상태 그대로 다음 행동하는 것을 표현하기.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고요. 학습 목표도 네,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있죠. 다음 행동하는 것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목표 문법 노출하는 도입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날씨가 어때요? 더워요. 맞아요. 요즘 날씨가 더워요. 여러분은 더울 때 뭐 해요? 에어컨을 켜요. 아이스크림 먹어요. 선풍기 틀어요. 네, 선생님은 더울 때 에어컨을 켜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감기 걸렸어요. 왜 감기 걸렸어요? 어제 밤에 더워서 에어컨을 켰어요. 그리고 그대로 잤어요. 에어컨을 켠 채로 잤어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기 앞에 있는 문장들이 이렇게 길면 오늘 배울 문법인 은채로의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잘 하긴 했지만 우리는 목표 문법을 노출하는 단계라고 이런 단계들을 설정을 했는데 목표 문법인 이 은채로가 들어간 문장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에서 너무 힘을 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문법을 노출할 때에는 최소한의 언어 정보로 오늘 배울 문법 노출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쪽으로 하면 더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도 좋지만 조금 더 그렇게 간결하게 초점을 맞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항상 은채로 할 때에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만 노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떤 문법을 이제 노출할 때에는 한 2가지, 3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노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반드시 2개의 어떤 행동을 이제 행위를 이제 써주면 좋죠. 그래서 이미지를 이렇게 주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그럼 예문을 한번 볼까요? 예문을 이제 제시할 때에는 그 문법의 의미와 기능을 잘 드러낼 수 있을 만한 그런 전형적인 예문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이미지를 볼게요. 장갑을 끼다 그대로 눈사람을 만들다. 자, 이 예문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낀 채로 눈사람을 만든다? 뭐 그렇긴 한데 보통 여러분 눈사람 만들 때 장갑 끼고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장갑 낀 채로 눈사람을 만든다가 뭐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이게 조금 일반적인 이 은채로의 의미를 명확하게 드러낼 만하기에는 장갑 낀 채로 눈사람 만드는 거 당연하니까 조금 2%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장갑 끼고 눈사람 만드는 거 당연하니까 차라리 이 은채로를 보여주려면 좀 특별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그나마 괜찮고요. 눈을 감은 채로 음악을 듣는다? 아니면 어떤 사람은 눈을 뜬 채로 잔다? 이게 눈을 보통 잘 때는 눈을 감는데 눈을 뜨고 있어요. 감지 않아요. 그대로 자요 하면 눈을 뜬 채로 잔다. 이러면 오히려 좀 특별한 경우이지만 그게 오히려 은채로의 어떤 의미를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런 예문들을 정할 때에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교환 작성자가 잘하는 게 몇 가지 이제 예문 상황을 통해서 목표 문법의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네, 에어컨 켠 채로 잠이 들었다. 이게 이제 은채로의 전형적인 어떤 의미와 기능을 보여줄 수 있는 전형적인 문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한국에서는 이렇게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게 외국인들에게도 생소한 문화일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예문을 통해서,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특히 이렇게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그렇게 설명한 다음에 이렇게 말로 한번 또 은채로를 설명하셨는데요.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훌륭한 게 요거예요. 이렇게 도식이 있어요. 교환 작성자가 나름의 도식을 세웠어. 첫 번째 한 행동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어느 시점에 두 번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도식으로 은채로를 설명하는 거 아주 훌륭합니다. 네, 좋죠. 이런 식으로 은채로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교환 작성자가 나름 이제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행동이 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에서 또 다른 행동을 한다는 것. 이게 이제 다양하게 고민을 해보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연습도 이렇게 다양한 예문 상황을 통해서 다양한 이제 어휘를 사용해서 은채로를
연습하게 하는 것도 훌륭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 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도 좋습니다. 네, 뭐 유사 문법을 비교하는 것도 괜찮고요. 네, 이런 것도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빠졌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음연서랑 비교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학생들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이니까요. 네, 그 다음 네, 그리고 이런 어떤 문법의 어떤 활용적인 부분들, 어떤 제약들 이런 것들도 얘기하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가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죠. 아까 앞에서는 어휘 카드를 주고 그것을 이용해서 은채로를 활용한 문장을 만들어 보게 했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문장 속에서 빈칸을 넣고 채워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괜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까 어떤 제약들 가르쳤을 때 그것과 관련된 이제 연습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풀이하는 것도 네, 꼼꼼하게 치밀하게 여러 가지를 고려하신 부분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 금지 안내문이라고 이제 해서 은채로 뭐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했는데